안녕하세요. 똑똑한 주선생의 정다영입니다. 넘치는 정보, 복잡한 자료에 머리가 부셨다고요? 주린이 탈출 저희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은 주식 입문부터 실전 투자까지 빈틈없는 커리큘럼으로 제공해드리고 있는데요. 총 3교시로 진행되면서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 확률을 확실하게 높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교시입니다. 1교시는 오늘의 진도 교훈 시간인데요. 저희 선생님만의 시선으로 마감 시황부터 주요 일정, 내내 철학까지 다뤄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2교시, 저희 숙제 검사 해야겠죠. 저희 선생님의 공략 종목, 수익 리뷰와 함께 우리가 다시 한번 볼 만한 종목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 재공략 타점까지 확실하게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3교시, 저희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셔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요. 쪽집게 과외 시간입니다. 두 개의 과외 섹터를 쪽집게처럼 쏙쏙 찝어준과 동시에 이 관련한 히든 종목까지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본부장님 항상 시장을 정확하게 예측해 주시면서 이 기가 막히게 히든 종목을 찝어주시니까요. 지금 바로 아래 하단 QR코드 스캔하시고 주식 공부방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네, 오늘 함께 하실 전문가는 김정철 선생님이십니다. 저희 김정철 선생님은 이 증권사, 운용사 등 다양한 금융기관을 거친 상위 1% 출신의 전문가로서 이 TV방송 실전 투자대회에서 종목 수익률 1위에 빛나는 성과를 내고 계신 분입니다. 저희 본부장님이 오늘은 어떤 선물 종목들과 함께 성공 투자할 수 있게 도와주실지 똑똑한 주 선생 지금 바로 등교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장 기관이 4일 연속 순매수를 이어갔고 업종별 순환매가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약보합으로 출발했던 코스피 다시 상승불을 켜냈고요. 5,300선 위로 올라왔습니다. 외인과 기관이 매수에 나섰는데요. 특히 기관은 오후 3시 기준으로 거래소 시장에서 1조 원 넘는 매수를 이어갔고 기관이 4거래일 연속으로 코스피 시장 매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 최근 순환매가 굉장히 활발하게 돌고 있는데요. 한동안 반도체주가 한국 증시를 끌고 갔다면 최근에는 호실적과 모멘텀이 있는 섹터들로 순환매가 포착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시총 상위 내에서 LG전자가 이 로봇 모멘텀으로 20% 급등세를 보이기도 했고요. 오늘장 증시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약보합으로 개장했지만 지수는 곧바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오전장부터 상승폭을 키워냈는데 1%
0.1% 상승하면서 5,354선으로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일중도 한번 보시면 코스닥은 보합권 안에서 지수가 계속 움직였는데요. 이 장 초반 한때 낙폭을 키우기도 했지만 바로 올라서면서 1,114선으로 마감했습니다. 이 순환매가 활발했던 수요일장, 앞으로도 이런 순환매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 오늘 함께 하시는 김정철 본부장님 모시고 자세한 투자 전략 세워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김정철 본부장님 만나 뵙기 전에 이 본부장님 수익률표 큰 화면으로 다시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실 김정철 본부장님 모셨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정철입니다. 네, 오늘 장 특징적이었던 게 원전과 유통, 바이오주가 있었는데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일단 뭐 원전 같은 경우는 원래 공략했고요. 그다음에 네. 네, 오늘 장 제일 큰 이슈가 있었는데 아무래도 LG전자 로봇 모멘텀으로 20% 급등 이슈가 있었습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을지 잠시 후 본부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고 저희 그동안 하락장을 대비해야 할 것 같은데요. 이 하락장 어떻게 될 수 있을지 본부장님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지금 뭐 개인장이 안 와요. 예, 개인장이 펼쳐졌는데 예, 안 올까요? 개인장은 제가 이제 우리 정다임 씨가 오늘은 이제 그 학생이 아니라 네. 학당 봉숭아학당. 맞습니다. 네. 네, 그 봉숭아학당에서 이제 한복 입고 나왔으니까. 네. 근데 제가 눈 얘기하지만 안 옵니다. 하락장은. 근데 아. 하락장을 지금 오는 게 아니라 개인장이 좀 쭉 길게 이어져서 나오는 게 이제 하락장이고 원래 아직 멀었다. 다시 한번 얘기 드리고 자꾸 하락장 하면 시청자 놀래요. 걱정이 돼서. 저 걱정하시는 분이 없어요, 요즘. 요즘에 없습니다. 걱정하시는 분도 없고 오늘 네. 전체적으로 시장에서 원전 관련주도 좀 많이 올라왔고 근데 원전 관련주 중에서도 우리가 공략하던 종목들은 그 전에 많이 올라가지고 오늘 뭐 그렇게 많이 올라오진 않았어요. 근데 원전 관련주들은 오늘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두산에너베이티가 실적 발표했는데 별로 안 좋아가지고. 근데 이제 사실 바이오 관련주들 오늘 급등했죠. 급등했는데 특히 이제 좀 이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공략한 에이프릴 바이오 오늘 상한가 같습니다, 여러분. 상한가. 어제 급락했죠. 어제 급락했을 때 우리 시청자 여러분 그랬거든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제 15%푹 나간대. 주요 주주가 매도했는데 고문이 거기 에이프릴 바이오 고문이 주식을 매도했대요. 여러분들 그 공시를 좀 자세히 보세요. 그 주요 고문이 매도한 주식 총수가 0.45%예요. 0.45% 매도한 거 가지고 15% 급락했으면 그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거 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거 잘못된 건데 이거 사야 되는 거 아니냐고. 오늘 상한가 같죠? 네, 그런 걸 여러분들이 좀 얘기 드리고 아래 하단 QR코드 스캔하고 들어오시면 그런 불안한 마음, 그런 불신의 마음, 믿음이 없는 그런 마음을 여러분들이 저를 통해서 신뢰로 바뀌고 확신으로 바뀐다. 이렇게 얘기 드리도록 하겠고요. 좀 이따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장은
이제 지금 볼까요? 그냥 지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는 게 좀 빠를 것 같아서. 자, 보시면은 자, 자꾸 이제 정다영 학생이 자꾸 이제 이제 우등생이 될 뻔했다가 또 자꾸 또 이제 다시 또 중간생으로 좀 가려고 하는데 학생이 이제 수업 시간에 좀 잘 들었어야 되는데 수업 시간에 좀 필기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자, 보시면은 자, 제가 항상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게 뭡니까? 외국인장이 오고 외국인장이 먼저 오고 자, 외국인장이 먼저 온 다음에 외국인장 그다음 아이고 잠시만요. 예, 이게 넘어갔네요. 자, 외국인 그다음 기관 그다음 개인장이 온다고 했죠. 지금은 개인장이다. 그럼 개인장의 특징이 있는데 개인장에서 개인만 죽으라고 하냐? 그렇지 않다. 중간중간 왔다 갔다 한다. 하지만 개인이 피크를 칠 때가 있는데 보통 개인이 보통 한 3달, 4달 정도 개인장이 오고요. 그리고 거기서 거래 이제 개인장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한 못해도 30조 원 이상, 40조 원 이상 매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제 그게 좀 많이 올라왔구나라고 할 수 있는 장인데요. 일단 보시면은 2025년 6월에서 10월까지 외국인 장이 있었습니다. 외국인이 밀어 올렸던 장. 이게 약 한 19조 원 정도 됩니다. 19조 원 정도 외국인이 열심히 매수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기관장 2025년 11월부터 2026년 1월 20일까지가 기관장인데 기관이 약 한 11조 원 정도 삽니다. 11조 원 정도 사는데 개인은 엄청 사던데 이 정도 가지고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죠. 왜냐? 외국인과 기관은요 응집력 있게 움직여요. 개인은 산발적으로 움직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금액이 작아도 효과는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그런 점을 아셔야 될 것 같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 쓸데없는 종목도 많이 사거든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주식 투자하면서 전혀 인생에 도움이 안 되는 종목들만 죽어라 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밑에 하향 평준을 깔아주거든요. 그 꼴등부터 해가지고 한 반에서 한 밑에서 한 30-40%를 그런 사람들이 좀 깔아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 되시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분이 되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런 걸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오늘 이 방송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1월 20일부터 개인이 좀 이렇게 코스닥을 많이 팔았다라고 하지만 개인이 솔직히 판 게 아니라 ETF, ETN으로 왕창 들어오면서 ETF, ETN으로 개인이 왕창 들어오면서 사실상 이거 기관이 산 게 아니라 금융투자가 산 게 아니라 이게 사실 개인이 산 거다. 예. 여기까지 지난번에 얘기를 한번 드렸어요. 그래서 개인장으로 확실히 온 거다라고 얘기를 드렸고 그럼 그 개인장이 왔을 때 지금 2026년 1월 21일부터 현재까지의 수급 상황을 보면 수급 상황을 보면 자 보시면은 자 코스피는 개인이 14조를 매수했습니다. 14조. 코스피 개인 14조 매수면은 많이 산 거죠. 예, 많이 샀습니다. 아직 개인장 그렇다고 피크가 왔다고 할 수 있어요. 제가 얘기했죠. 개인 보통 한 40조 가까이 매수한다고. 예. 아직 멀었죠? 예, 아직 멀었습니다. 심지어 코스닥은요. 8조 3천억 순매도인데 근데 기관에서 기관에서 8조 원 정도 이거 원래 개인 물량이라고 했죠. 개인이 ETF, ETN 매수해가지고 그게 금융투자로 매수 나온 거다. 그러면 개인은 사실상 이게 0이에요. 0. 그럼 개인은 1월 21일부터 현재까지 그냥 0이에요. 코스닥은. 그리고 코스피에서만 14조를 산 겁니다. 별로 안 샀죠. 아직 멀었죠. 그러니까 전혀 여러분들이 그런 불신의 마음 이런 건 이제 꼭 공부 못하는 사람들이 꼭 이런 불신의 마음이 있어요. 공부를 안 해봐가지고 그 전에 전 시간만 잘 들었어도 이거를 전혀 의심하지 않았을 텐데 그 다음에 이번 주입니다. 이번 주가 좀 특이해요. 자 이번 주 보시면은 개인장이지만 이렇게 산발적으로 외국인이 사고 기관이 사는 경우도 있더라. 이렇게 보시면은 시장 아주 간단합니다.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들에서 고무적인 외국인 투자자들이 지금 선물을 순매수하고 있다. 이 부분까지도 우리가 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 드리고 오늘 시장이 강할 수 있었던 거는 이제 반도체가 많이 안 갔다고 하는데 사실 삼성전자 결국 플러스 만들었어요. 자 어제 TSMC 이슈가 있었습니다. TSMC가 1월에 어마어마한 매출액을 기록하면서 이렇게 되면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똑같이 어마어마한 매출액이 나올 텐데 그러면 또 가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오늘 SK하이닉스가 밀리고 있는데 여기서 밀렸는데 이거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하는 분들은 하수. 그리고 이거 밀렸는데 더 살까? 그런 분이 고수.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때는 클라이막스를 즐기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여러분들 이런 걸 좀 아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제가 지난번에 얘기 드렸는데 헤드앤숄더 패턴이 나와야 대폭락이 온다.
헤드앤숄더 패턴이 나와야 대폭락이 온다라고 했는데 헤드앤숄더 패턴에서 지금 왼쪽 어깨를 그렸다. 지금 이거 주봉입니다. 주봉인데 코스피 주봉인데 왼쪽 어깨를 그린 겁니까? 이 왼쪽 어깨를 아직 몰라요. 아직 몰라요. 여기서 너무 위로 헤드를 너무 길게 만들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르는 겁니다. 아직. 그리고 여기서 이제 횡보를 했을 때 그럼 얘가 왼쪽 어깨인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뭐가 틀렸다? 거래량이 틀렸잖아요. 헤드앤숄더 패턴은 거래량이 잠겨야 돼요. 거래량이 점점 줄어들어야 됩니다. 근데 이건 거래량이 점점 늘고 있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헤드앤숄더 패턴이 아니죠. 그러니까 더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위가 없어가지고 위도 못 써요. 제가 못 써가지고 이렇게 더 갈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좀 아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도 갖고 나네, 안 갖고 나네.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시장은 이런 식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아직 불안해하실 필요 없고 지금 잠깐 반도체가 쉬어갈 때 여러분들이 뭘 생각하셔야 되냐면 다른 종목군에서 어떤 종목들이 움직이는지 좀 빠르게 보셔야 되는데 오늘 근데 한 바퀴씩 또 다 돌았어요. 그러면 이제 아직 안 돈 것들이 뭐가 있는지를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근데 오늘 안 돌았던 매수세가 아직 안 왔던 것들을 오늘 제가 가지고 나왔어요. 여러분들이 생각을 많이 하시지 마시라고. 그냥 이 방송만 보시면 아직 매수세가 안 들어왔던 것들이 뭐가 있는지 여러분들이 오늘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것들까지 여러분들 같이 챙겨서 보시면 시장 순환매의 흐름에서 절대 놓치지 않는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현재 춘절을 앞두고 춘절이라고 하죠. 중국 춘절이라고 하죠. 우리나라 설날인데. 근데 자꾸 헷갈리는 게 왜 중국은 왜 우리랑 명절이 같아가지고 이렇게 헷갈리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여튼간에 우리가 설날 연휴가 지나면은 설 연휴가 지나면은 그럼 시장이 어떻게 될까에 대한 고민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것 때문에 일부 팔고 간다. 여러분 그 연휴 전에 일부 팔고 간다라고 생각하는 분들 있으면은 그분은 학습 효과가 없는 거예요. 지난 추석 때 어떻게 됐습니까? 지난 추석 때요. 지난 추석 때 살짝 밀렸어요. 살짝 밀렸는데 사람들이 오 그러면서 개인이 많이 팔았거든요. 근데 이거 다 들어올리고 연휴 끝나고 폭등했어요. 여러분 지난 추석의 학습 효과를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그걸 좀 생각해 주시면 여러분들이 좀 덜 불안하실 거고 종목을 잘 보시면은 답이 있다. 이런 얘기를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직 개인장이 끝나려면 멀었다고 합니다. 이번 주 개인장이지만 산발적으로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점이라고 합니다. 이럴 때 저희 본부장님과 함께 대응 전략 세우셔야 할 것 같은데요. 지금 바로 아래 하단 QR코드 스캔하시고 주식 공부방으로 들어오시면 아직 매수세가 들어오지 않은 종목도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서두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희 다음으로 2교시 숙제검사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 이 수익률 리뷰와 더불어서 재매수 타점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부장님 종목인 에이프릴 바이오가 상한가를 갖고 또 본부장님 에이프릴 바이오뿐만 아니라 방산주도 또 많이 갖고 계시잖아요. 네, 요즘 또 방산주 안 좋잖아요. 네, 방산주에 걱정이 많으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또 수익률 리뷰와 더불어서 그 걱정도 좀 덜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방산주를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게 여러분들 제가 매수하자고 해서 매수했으면 지금도 너무 많은 수익이기 때문에 별로 걱정이 안 되는데 여러분들이 왜 걱정을 하냐면 뒤늦게 따라붙은 분들은 걱정을 하죠. 그러니까 뒤늦게 뭘 하지 마시라니까요. 그래서 아래 하단 QR코드를 스캔하고 들어오시면 이제 빠르게 할 수 있다라 그걸 다시 한번 얘기 드리면서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이로스페이스입니다. 하나이로스페이스 오늘 수익률이 오늘자 기준으로 284%. 좋은 겁니까? 원래 340%까지 갔다가 밀린 거예요. 밀린 겁니다. 네. 죄송합니다. 매도 못 해가지고. 근데 매도 안 할 거예요. 계속 볼 겁니다. 계속 볼 거고요. 이거 이슈가 하나 있는데 참고로 여러분들한테 이거는 이제 인공위성 사진을 제가 매일 보고 있어서 제가 드린 얘기인데 이란 핵시설 있죠? 이란 핵시설 이란이 지금 폐쇄했어요. 문 다 막아놨습니다. 왜 막았을까요? 전쟁 날 것 같으니까. 여러분 연휴 동안에 전쟁이 날 수 있다는 거. 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저는. 그 지나와서 그때 김 본부장이 많이 들을 걸 그렇게 해도 소용없어요. 여러분. 자, 이란 핵 포르도나 나탄즈 그다음에 이란에 있는 핵시설들 있잖아요. 그 시설에 그 도시 이름이에요. 포르도, 나탄즈 이런 곳들이. 근데 이런 곳에 이제 핵 시설에 들어가는 입구 갱도를 다 지금 장벽으로 막아놨어요. 왜냐하면 공격이 임박했기 때문에 이제 그걸 좀 보시면 돼요. 제가 말했잖아요. 이란하고 핵 협상 뭐 제대로 될 리가 없을 거라고. 잘 안 됐죠 결국은. 자, 그다음 하나엔진입니다. 하나엔진도
지금 하나엔진도 추가로 더 올랐습니다. 더 올라서 지금 횡보 중에 있는데 괜찮습니다. 자, 하나엔진 같은 경우가 현재 지금 121%인데 이번 주에 조선주도 시적 발표 나왔는데 시적 발표가 예상보다 좋지 못했어요. 예. 좋지 못했습니다. 좀 안타까운 건데 그러면서 조선주 관련주, 기자재 관련주들이 좀 밀렸는데 저는 여러분 이때가 기회다라는 거 다시 한번 얘기 드리고 오늘 뒤에 조선 기자재 조선을 가지고 나왔으니까 조선에서 우리가 뭘 봐야 되는지 취재가 그 뒤에 끝까지 채널 고정하시면서 같이 보시면은 제가 답을 드릴 거다 이렇게 얘기 드리고요. 자, 그다음에 효성중공업입니다. 자, 효성중공업은 이제 수익률표는 제가 뺐어요. 너무 왔다 갔다 너무 많이 해서 힘들어가지고 일단 효성중공업 다시 90%대에 올라왔고요. 효성중공업을 계속 얘기하는데 본부장님, 김본부장님 아니 LS 일렉트릭이 더 좋던데요. 그래서 LS 일렉트릭도 하라고 얘기했어요. 다 여기서 다 얘기했고요. LS 일렉트릭이 훨씬 더 빠릅니다만은 결국은 효성중공업이 제일 많이 갈 거다. 얘가 결국 제일 많이 갈 거다. 그럼 얘가 덜 갔잖아요. 덜 갔으니까 지금 어떻게 합니까? 매수. 지금 덜 갔으니까 매수한다. 근데 효성중공업 매수하라면 매수를 못 하더라고요. 시청자분들이. 이거 왜 매수 못 하는지 아십니까? 정다영 MC님? 너무 가격이 한 주당 너무 비싸죠? 네, 그래서 그러지 않을까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한 주당 너무 비싸가지고 시청자 여러분 부담스러워 하시는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게 안 되면 그래서 효성중공업 못하면 뭐 산일전기나 그 다음에 뭐 HD 일렉트릭, HD 현대 일렉트릭 뭐 이런 종목들로 대체해도 된다. 그 다음에 LS 일렉트릭 뭐 이런 종목들로 대체해도 된다라는 사실을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결론은 얘가 더 많이 갈 거긴 하지만 그래서 수익률은 계속 괜찮은 상황이 있다. 그 다음에 SK하이닉스 수익률이 90%에서 100% 가려다가 그 앞에서 그냥 미끄러졌어요. 지금 83%입니다. 괜찮습니다. 83%면 괜찮은 거 아닌가요? 당연히. 엔비디아가 이번 달 말에 시적 발표 있는데 그때 타이밍 우리가 좀 기다리자. 그럼 또 움직일 수 있다. 자, 엔비디아의 차세대 GPU에 들어가는 HBM 반도체가 SK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로 확정이 됐죠. 지금 누가 빠질 걸로 보이죠? 지금 마이크론이 빠질 수도 있다는 걸 지금 현재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빠진 거 아직 확정은 된 건 아닌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자, 그 다음에 에이플바이오입니다. 오늘 여러분 진짜 오늘 할 얘기 많은데 저는 주식 투자할 때 여러분들이 상식을 가지고 투자했으면 좋겠어요. 제발. 아니 왜 이런 걸로 흔들리죠? 에이플바이오 우리가 계속 공략하고 있고 계속 홀딩하고 있고 제가 뭐라 그랬어요? 자, 에이플바이오 자 11월 11일 날 제가 TV방송에서 가지고 나와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공략을 얘기 드렸고 11월 10일 날 TV방송 나왔고 11월 11일 날 공략을 했습니다. 11월 11일 아침 시초까지 들어갔어요. 8시 46분 써졌죠. 여기다 써졌습니다. 자, 제가 뭐라 그랬냐? 자, 에보뮌이 나스닥에서 현재 직과급도 에이플바이오가 에보뮌한테 기술 수출했어요. 아토피 치료제를. 근데 이 기술 수출한 거를 이제 빅파마에서 이 에보뮌을 인수하려고 한다. 임상 결과를 보고 인수하려고 한다. 그래서 임상 이상이 곧 2026년에 제약바이오 회사들 중에 제일 먼저 발표할 거다. 임상 결과를. 그 결과를 노리고 우리는 매수하는 거다. 그 결과가 지금 너무 좋으니까 제가 힌트를 다 줬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게 에이플바이오를 매수를 했어요. 이렇게 매수를 해가지고 따라따라다 여기까지 잘 갔어요. 여기까지 가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갑자기 쭉 밀려요. 그래서 사람들이 또 불안해가지고 본부장님 어떻게 합니까 이거 에이플바이오 제가 그때 뭐라 그랬어요? 아니 2026년 임상 이상 보자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보지도 않았는데 이걸 왜 파냐고 이거를 도대체. 왜 자꾸 물어봐요 여러분. 제가 이미 정해놨잖아요. 임상 이상 나올 때까지 본다. 임상 이상 결과가 나오면 그러면 또 미국 빅파마가 에보뮌을 인수하면 거기까지 우리는 보는 거다 무조건. 근데 계속 불안해서요. 여러분 계속 얘기 드리지만 하수는 인생이 지옥이고요. 고수는 인생이 놀이터예요, 여러분. 아 이게 뭐 이러면 더 사야지. 이게 더 사겠다고 생각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근데 그렇게 가고 있었어요. 한참 가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또 다시 가니까 사람들이 또 조용해져요. 그때 또 이제 뭐라고 하느냐. 이미 다 올랐는데 김 부장님 혹시 지금이라도 더 사면 안 될까요? 지금이라도 매수하면 안 될까요? 아니 이때 사자니까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거야 도대체 이때 사자고 할 때는 안 사고 올라올 때 또 물어보고. 자, 그 다음 그리고 나서 어제 에이플바이오가
제가 누구라고 이름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고문님 포함해서 전체 임원들 중에 몇 명이 주식을 매도를 했어요. 근데 그걸 보고 사람들이 이거 급락 나오는데 이거 대주주가 매도하고 아닙니까? 이거 큰일 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공시를 봐봤어요. 전체 지분 100%에 0.45% 매도했어요. 이게 악재입니까? 이거 주가 1% 떨어지면 맞는 거 아니에요? 근데 주가 1% 떨어지면 맞는데 이거 15% 떨어졌어요. 그럼 여러분 뭐예요? 1% 떨어지면 될 거 15% 떨어져요. 그럼 뭐야? 매수하면 되죠. 간단한 거 아닙니까? 그러고 나서 어제 밤 11시에 뉴스 뭐가 떴습니까? 에보뮌이 임상 이상 발표했죠. 성공적. 그리고 상한가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진짜 믿음이 이게 상식을 갖고 생각하시라니까. 아니 지분 0.45% 판 게 뭐가 그렇게 대수라고. 왜 그렇게 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래 하단 QR코드 스캔하고 들어오세요. 불안하신 분들은. 근데 저랑 함께 있으면서 제가 얘기하는데 그래도 불안하면 여러분 지금 방법이 없어요, 저는 진짜. 아니 뭐 제가 옆에서 도시락 싸들고 쫓아다니면서 제가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거 다 얘기 드려야 돼요, 제가 계속. 아니 제가 목표를 딱 정해놨잖아요. 임상 이상 볼 거고 에보뮌이 빅파마가 인수하는 것까지 우린 보고 갈 거다 이거. 그럼 뭐예요? 끝까지 보는 거죠. 거기까지. 거기에 이제 아토피 치료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물어보는데 자 여러분 미국은요. 미국 가정하고 우리나라 가정하고는 좀 많이 다릅니다. 제가 이제 미국에 좀 살아봐서 제가 얘기 드리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미국의 부모님들은요. 자기 자식들 밥 줄 때 저기 냉동식품 인스턴트 그냥 사가지고 그냥 덕지덕지 던져가지고 이거 먹으라고 통조림 같은 거 던져줘요. 그런 거 먹고 애들이 크니까 아토피가 많은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어떻게 합니까? 우리나라 부모님들이 정성 들여 요리하고 미국에서는요 칼 썰고 요리하잖아요. 그날 무슨 날인 거예요, 그날이. 보통 그렇어요. 미국 가정집 다 그래요. 웬만하면. 미국에서 남자들이 하는 요리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스테이크. 스테이크 잘 굽는 게 미국 남자들 프라이드예요, 그게. 그 서로 막 스테이크 굽는 얘기 막 토론만 3시간씩 해요. 막. 그런 나라예요. 그런 나라에서 이 아토피 치료제의 시장성이 크지 않겠습니까?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저는 그 상황까지 다 고려하고 얘기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 코리아 서키트. 자, 저희가 매도하고 나서 코리아 서키트 급락했습니다. 자, 참고로 얘기 드리지만 참고로 요거 자, 에이플바이오 참고로 수익률이 113%가 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수익률 100% 종목 6번째. 여러분 벌써 6번째예요. 올해 수익률 100%가. 우리 지금 2월 지금 2월 11일인데 올해만 지금 수익률 100% 6개째입니다. 지금. 그리고 코리아 서키트가 올해 사실 첫 번째 수익률 100%를 찍어줬죠. 근데 찍어주고 이제 저희 매도했는데 매도하자마자 급락. 세상에 이렇게 기분이 좋을 때가 없어요. 우리가 매도한 거 코리아 서키트 매수하신 분들은 제가 상가 제가 좀 어떻게 뭐라고 표현해야 되죠? 이거 상가 유감입니다. 제가 뭐 꼭 저희는 이제 팔고 나니까 좀 떨어지니까 좀 우리는 좀 기분이 좋았는데 그걸 사셨던 분들 입장에 생각해 보면 좀 마음이 좀 아프더라고요. 타이밍을 좀 잘 아셨으면 좋았을 텐데. 자 그렇게 해가지고 코리아 서키트. 자 그다음 자 올해 수익률 100% 5번째 종목입니다. 이게 5번째. 미래에셋증권. 자 미래에셋증권 수익률 지금 103%입니다. 저희가 이거도 자꾸 또 물어보는데 자 이거 제가 1월 4일 날 T방송에서 가지고 나와서 1월 4일 날 국내 탑 증권주 미래에셋증권이 전체 우리나라 증권사 전체 1위예요. 그 다음에 스페이스X에 2천억 투자했다. 스페이스X 상장 수색 기대감이 있다. 그다음 달러 디지털 거래소 인수 추진하고 있고 달러 스테이블 코인에 대비하고 있다. 그리고 심지어 네이버 파이낸셜에도 투자해놨다. 이런 얘기를 다 해드리면서 그럼 이제 우리는 미래에셋증권 그럼 언제까지 보느냐 이 얘기를 이제 한데 자꾸 이게 귀에 빠져가지고 자 언제까지 투자하느냐 이거는요 제가 딱 정해놨죠. 스페이스X 상장한다고 해서 상장 딱 되면 그때까지 본다고요. 그 전에 좀 물어보지 마세요. 그 전에 미래에셋증권 지금 팝니까? 미래에셋 여러분 그 수익률 20-30%부터 제가 진짜 저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진짜 저는 한 가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손실이 나면
마이너스 50, 60, 70%가도 안 팔아요. 근데 수익이 나면 10%만 되면 바로 팔아버리려고 해. 20%만 돼도 매도하려고 하고 30% 이거 30% 나오면 뭐 난리 날 것 같아요. 여러분 왜 그렇게 투자합니까 도대체? 여러분 대세 상승장에 단타 치고 이래버리면요 이거 다 못 먹는다니까요. 이거 절대로. 제가 누누이 얘기하잖아요. HD 현대 일렉트릭을 만약에 제가 5년 전에 매수해서 지금까지 두고 있었으면 수익률이 7만 %라니까. 저 7만 %? 그 괜히 트레이딩 하다가 1000%밖에 못 먹었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제발 우리가 목표를 정하면 그 목표까지 가는 겁니다. 그 목표를 가다가 만약에 뭐가 악재가 생겨서 뭐가 잘 안 돼요. 잘 안 되면 제가 주요 이동평균선에다가 얘기를 다 놔요 다. 그럼 거기에 안심을 하고 거기에 딱 맞춰서 대응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미래에셋증권도 역시 현재 수익 중인데 여러분들. 자 오늘 또 제가 가지고 나온 종목이 있는데 그 종목 역시 좋은 기억이 있습니다. 좋은 기억이 있고 그래서 오늘 또 끝까지 이제 채널 고정해서 보시면은 오늘 관련주도 또 유방 종목도 제가 또 소개해 드릴 거니까 반드시 QR코드 스캔해서 같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수익률 리뷰까지 들어보고 왔습니다. 수익률이 너무너무 좋은데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284% 넘는 상승률 기록 중에 있고 이 한화 엔진 121%, 이번 주 조선주 실적 발표가 예상보다 좋지 못했는데 지금이 기회라고 합니다. 효성중공업도 90% 넘는 수익 진행 중이고요. 저희 본부장님 수익률표 한번 보시면요. 미래에셋증권이 스페이스X 상장할 때까지 보고 계신다고 합니다. 현재 공략 중이고요. 100% 넘는 상승률 기록 중에 있습니다. SK하이닉스 83%, 로보티즈 271%, 원희가 IPS 103%, BHI 64%, 코리아 서키트 이 본부장님이 매도하자마자 급락했는데 100% 넘는 상승률 기록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93%, 에이프릴바이오 오늘 상한가 갔죠. 현재 보유 중이고요. 113%,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284%, 코덱스 AI 반도체 89% 상승률 기록 중에 있습니다. 저는 이런 수익률표 본 적이 없는데 저희 본부장님과 지금 바로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아래 하단 QR코드 스캔하시고 주식 공부방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네, 그럼 바로 다음으로 3교시 쪽집게 이슈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이슈로 중국 춘절 소비주 갖고 나와주셨습니다. 이 중국 춘절이 임박한 만큼 중국인들의 대규모 방한이 예상되면서 이 중국 춘절 소비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이 중국 네. 춘절 소비주에는 뭐 호텔, 카지노 이런 관련주들이 있는 건가요? 네, 그런 관련주들이 있죠. 네, 그런 본부장님 관련주도 보유 있는데 종목인 현대백화점도 네. 관련주인 것 같은데 네. 지금 공략해도 되는 건가요? 네, 그래서 이제 좀 보시면은 이제 관련주인데 오늘 현대백화점 실적이 안 좋게 나왔어요. 네, 안 좋게 나왔는데 네. 기회다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 중국 소비주가 적당히 시작할 뻔했어요. 적당히. 근데 이게 갑자기 세게 가기 시작했어요. 왜 세게 갔느냐? 자, 중국 사람들이 이제 일본이 다카이치 총리가 대만의 유사시에 일본에서 개입할 수 있다. 요 말 한마디 때문에 이제 중국하고 일본하고 난리가 났죠. 근데 다카이치 이분은 고도의 계산이었어요. 자기가 그 발언을 하면서 이제 젊은 세대나 그 다음에 일본에 있는 그 이제 국민들한테 강한 지도자의 이미지를 어필하고 자기 정책을 지지해라라고 강요하면서 이번에 자기 지지율이 딱 올라오니까 뭐 했습니까? 총선했죠. 의회 해산시키고 총선했습니다. 자, 자민당 일본의 다카이치 총리의 자민당이 총선에서 압승 정도가 아니라 거의 그냥 일본 역사상 유례 없이 대승했어요. 이게 사실 이 정도의 대승은 언제 있었냐면 1920년대 이때 제2차 세계대전 때 군부가 다 독재하고 있을 때 그때 정도나 이 정도 이겼지 그 전까지는 이렇게 이겨본 적이 없는데 일본 다카이치 총리가 여기서 대승을 얻었는데 그게 얼만큼 대승이냐면 일본은 이제 중의원이 있고요. 그 다음 참의원이 있습니다. 양원제입니다. 근데 중의원 같은 경우가 일본 같은 경우가 중의원에서 법을 대부분 여기서 하고요. 그 다음 참의원에서 굳이 통과가 안 돼도 중의원에서 이 법으로 밀어붙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양원제라고 봤을 때 중의원이 미국의 하원하고 같고요. 참의원이 미국의 상원하고 같은데 이제 일본의 참의원은 권한이 많이 없습니다. 권한이 많이 없어가지고
법 같은 경우는 중요해서 다 밀어붙일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있긴 한데, 자 보시면 일본 중의원 선거 결과 보시면은 전체 465석 중에 310석을 넘으면 되는데 이게 310석을 넘은 정도가 아니라 352석을 차지했어요. 그러니까 일본 지금 당장 뭘 하면 된다? 당장 개헌 발의해도 중요한 통과예요. 그럼 일본 평화헌법을 수정하겠다. 일본 지금 평화헌법 수정하고 군대를 갖고 그 다음에 군 전력을 막 엄청나게 증강시켜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근데 문제는 뭐다? 이건 헌법을 바꾸는 건 또 다른 얘기입니다. 헌법은 참의원까지도 동의해야 돼요. 이게 참의원이 동의해야 됩니다. 근데 참의원은 현재 무슨 상태다? 참의원은 가반이 안 되죠. 예, 가반이 안 됩니다. 예, 3분의 2 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개헌을 하기는 쉽지 않아요. 여전히 개헌은 쉽지 않지만 그래도 일반적인 나머지 법들은 싹 다 밀어붙일 수 있다. 예, 거의 다카이치 승부수였죠. 일본 참의원 선거는 한 2년 남았습니다. 아직도. 그래서 사실 그때까지 다카이치 총리가 과연 지지율이 좋을까요? 저는 별로 것 같은데. 그리고 다카이치 총리가 지금 뭘 하려고 합니까? 일본 다카이치 총리가 돈을 풀어가지고 일본 경제를 살리겠다고 좀 하고 있죠. 돈을 풀면 필연적으로 뭐가 따라와요? 물가 상승이 따라오죠. 그럼 한 참의원 선거할 때쯤 되면 물가 올라가지고 지지율이 떨어져요. 지지율 떨어집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까지 중요한 선거에서 개헌 가능한 정도의 의석을 확보한 거, 요거에 이제 만족하고 법으로 이제 밀어붙이는 정도까지는 할 수 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중국 정부가 그래? 그럼 너네 일본 국민들은 싹 다 너네 편이야? 근데 사실 일본은요, 여러분, 일본은 자민당 일당 독재 국가예요. 여기. 그 사실 일당 독재거든요, 여기. 아니 자민당이 아닌 당이 집권한 게 10년밖에 안 될 거예요, 아마. 지금까지. 이 정도면 거의 북한 공산당하고 똑같아요, 여기. 일본은 그 변화를 참 싫어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중국 정부는 당연히 이러니까 한일령을 더 강화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딱 선거 결과 나오자마자 중국 환구시보랑 중국의 관영지들이 싹 다 논조 방향을 정해줍니다. 막 일본을 그냥 엄청난 집중 포화를 날려요. 그럼 중국 사람들이 일본 여행 가겠습니까? 못 가죠. 그래서 우리나라 여행을 올 수밖에 없는 상황에 또 왔다. 왔는데, 자 보시면은 여기서 여러분들 자 보시면은 자 중국인 관광객하고 한국인 관광객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자면 작년 11월부터 일본 관광객이 급감합니다. 우리나라의 중국 관광객은 늘고 있어요. 점점. 우리는 늘고 있는데 이 노란색이 일본이거든요. 일본 관광객이 중국으로 가는 중국에서 일본으로 가는 관광객, 중국인 관광객이 급감을 하게 되고 지금 1월 달에는요. 아예 그냥 반토막 났어요. 완전히. 그럼 이 사람들이 대부분 어디를 가려고 하는 겁니까? 가까운 나라를 가려고 하는 거죠. 비행기 표값을 생각해서 여행을 잡았을 거 아닙니까? 비행기 표값을 생각해서 여행을 안 잡았으면 그러면 애초에 그냥 유럽 가고 하와이 가고 가겠죠. 근데 중국의 그 1인당 GDP로 과연 거기를 많이 갈 수 있을까요? 못 가죠. 그럼 어디를 가겠습니까? 비행기 표값이 더 싼 한국으로 오는데 이게 이번 설날에 중국인 관광객이 우리나라에 약 한 19만에서 25만까지 온답니다. 그래서 저는 정다현 MC님 저는 설날 때 아무 데도 안 나가려고요. 정말요? 중국에서 관광 오신 중국 분들이 편하게 관광을 하시게 배려심이 저는 넘치시네요. 사라져 있을 거예요. 피해 있을 거예요. 네. 피해 있다는 말이 좀 근데 제가 피해를 받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중국 분들 이 방송 보고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제가 피해 받는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제가 피해 있겠다고요. 피해. 뭐가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튼간에 지금 그런 상황이다. 자, 그럼 중국인 관광객들이 주로 어딜 가느냐? 의료 웰니스가 상당히 높다. 자, 의료 관광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더라 보니까 의료 관광이 점점 늘어나고 있죠. 요건데 의료 관광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점점 늘어나고 있죠. 그렇죠? 오히려 쇼핑이 점점 줄고 있어요. 그다음 뭐가 늘고 있어요? 식음료가 늘고 있죠. 식음료. 이거 피부 미용, 화장품, 음식, 맛집 끝. 관련주도 보면 되겠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요즘 여러분 LNC 바이오가 왜 급등하겠습니까? 제가 리투어를 제가 맞았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맞아서 제가 효과를 봤어요. 진짜 돈만 있으면 매달 맞고 싶어요. 근데 비싸가지고. 자, 그 다음에
중국인 관광객들 쇼핑 비중을 보면 면세점은 떨어졌고 시내 소비가 늘었어. 그러니까 이 중국 사람들이 여기저기 쏘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피해 있겠다는 거 아닙니까? 같이 있기 싫으니까 저는. 저는 그래서 도망가 있다는, 집에서 가만히 있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분들이 마음껏 잘 쏘다니라고. 자, 시내 소비가 늘고 있다. 이거 백화점을 많이 간다는 얘기입니다. 백화점 많이 갑니다. 자, 이런 트렌드로 좀 바뀌고 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정다현 MC가 현대백화점 물어봤는데 사실 현대백화점을 다시 갖고 나왔습니다. 네. 왜냐? 오늘 실적 발표했는데 어닝쇼크 났어요. 예상치보다 마이너스 300억이나 덜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2025년이 300억이 덜 나와가지고 지금 어닝쇼크 나오긴 했는데 괜찮습니다. 여러분 괜찮습니다. 자, 현대백화점 사실 우리가 공략하고 있지만 수익률이 한 20%가 넘습니다. 지금 20%가 넘는데 그러면 이거 저는 20%보다 손해 보면서 그럼 지금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누가 지금 방송을 지금 보래요? 그 전에 봐서 그 전에 들어오시면 됐잖아요. 근데 현대백화점 지금도 타이밍이 좋다. 왜 타이밍이 좋느냐? 오늘 바로 반대. 이거 오늘 현대백화점이요 마이너스 7%였다가 이거 그냥 다시 보호까지 다 돌렸어요. 이 정도로 세다. 그러니까 현대백화점은 지금까지가 중요하지 않다. 앞으로가 훨씬 더 중요하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면세점 부분 적자는 사실 이번에 실적이 조금 안 좋게 나온 거 뭐냐면 동대문에 있는 현대백화점 면세점을 폐점하면서 여기 마이너스가 좀 많이 들어갔어요. 근데 거의 다 지금 떨었습니다. 거의 마이너스 비용 다 떨었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더현대 서울하고 현대백화점 라인업이 강화되고 있다. 자, 식음료 아까 중국 관광객들이 식음료 좋아한다 그랬죠. 식음료가 센 곳이 현대백화점입니다. 현대백화점 압구정점 식음료로는 우리나라 넘버원이에요. 거기가. 여러분 한번 가보시면 아실 텐데 넘버원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좀 비싸요. 좀 진짜 비싸더라고요. 여튼간에 자, 그다음 더현대 서울 팝업 스토어 예쁜 음식만 아기자기 음식 되게 별그램땡 그쪽 감성인 곳이 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쪽에 좀 강점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 1차는요. 오늘 10만 3천 원 정도의 매수 한번 1차 잡아보시고 2차는 9만 5천 원 잡아서 각각 비중 2.5%씩 해가지고 최종 5%. 자, 목표가는 그냥 간단하게 13만 원까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목표가 더 올릴 생각인데 그럼 가보면서 좀 얘기 드릴 거고요. 손절가는 한 8만 5천 원 잡으시면 될 것 같은데 차트는 이렇습니다. 오늘 이랬어요. 오늘 급락하다가 이거 다시 다 올렸어요. 다시. 현재 우리는 공략을 좀 여기 때 했는데 요때 했는데 이렇게 쭉 현재 올라오다가 지금 이제 오늘 급락했지만 다시 들어올렸다라는 거 다시 한번 얘기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충분히 공략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 드리고요. 여러분들 요 종목 한번 중국 소비주 관련주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슈로 중국 소비 관련주 갖고 나오셨습니다. 이번 설에 이 중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온다고 하는데요. 의료 관광이 늘어나고 있고 이 피부 미용, 화장품, 음식 관련주 위주로 보면 된다고 합니다. 관련한 종목으로는 현대백화점 갖고 나오셨는데요. 오늘 실적 발표 어닝 쇼크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지금이 기회라고 하니까요. 정확한 공략 시기, 가격 궁금하신 분들 지금 바로 아래 하단 QR코드 스캔하시고 주식 공부방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네, 두 번째 이슈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 두 번째로 갖고 나오신 이슈 주제는 조선 관련주입니다. 연초에 급등 흐름을 보였던 조선주 최근 한 달간 숨고르기 국면에 들어갔는데 이 조선 관련주 지금이 공략 기회인가요? 네,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 조선 관련주 너무 잠잠하죠. 재미없죠. 힘들죠. 갖고 계신 분들. 이분들이 지쳐서 나가 떨어질 때쯤 오릅니다. 다시 한번 얘기 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좀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공략을 할 때 너무 많은 비중을 한 번에 처음에 들어가시면은 대응하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비중을 천천히 해서 좀 주가가 더 오르더라도 추가 매수하겠다는 생각으로 비중을 조금씩 분할로 좀 잘 보시는 게 제일 중요한 전략인데 자, 조선 뭐 이렇습니다. 간단합니다. 자, 우리나라 조선 하면은 조선 플러스 방산입니다. 방산까지 생각하셔야 돼요. 자, 보시면은 자, 카타르에서 LNG 발주를 또 올해 또 하는데 작년에 카타르 LNG 발주 중에요. 2척 빼고 약 한 열 몇 척인가요? 제가 알기로 17척을 알고 있는데 17척을 다 우리가 수주했어요. 17척을 우리나라가 수주했어요. 우리나라. 근데 이 2척은 그러면 이 2척은 누가 수주한 겁니까? 이거는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해외 조선소가 수주했어요.
한마디로 카타르에서 발주한 모든 LNG선은 누가 수주했다? 우리가 다 수주했다. 근데 또 발주했다. 물론 지금 클락슨에 나오는 지금 현재 LNG선 성과가 많이 잘 오르진 않고 있습니다. 오르진 않고 있는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그 부분이 이제 마스가 프로젝트를 하게 된다면 이건 분명히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알래스카 프로젝트랑 마스가 프로젝트 하게 되면 LNG선 수요가 늘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많은 LNG를 파가지고 어디다 쓸 거예요. 다. 뭘로 나를 거예요? 거기다 관 깔 거예요. 관을 저기 태평양을 지나서 관을 깔 겁니까? 못 깔아요. 그럼 뭘로 해야 돼요? 배로 날라야 되겠죠. 예, 그렇다는 거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미국 차세대 호위함 FF 사업 플러스 이거 뭐라 그러죠,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의 황금함대. 자, 이 황금함대 사업이 이제 시작이 됐고 선정 기대감이 현재 있습니다. 자,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대단하더라고요. 이분이 대단하다. 다카이치 총리한테 뭐 선거 전에 다카이치 화이팅 미국 용어는 아니죠. 예, 컨피던스. 그다음에 다카이치 총리 지지합니다. 다카이치 총리와 함께해서 영광입니다 했는데 선거 딱 이기니까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 그랬어요? 일본에 너무 분노한다. 투자를 빨리빨리 안 한다. 지금 일본 난리 났어요. 지금 그것 때문에 난리 났는데 지금 우리나라도 똑같이 일본이 이제 여기 배 투자하는 거 같이 끼려고 하고 있고 지금 현재. 그래서 이게 속도가 좀 날 것 같다. 지금까지 이제 속도가 안 나는데 우리나라도 2월달에 대미 투자 특별법 만약에 통과하게 된다면 그럼 마스카 프로젝트 바로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다시 때가 이제 조선주들이 다시 이제 이슈가 나올 때가 된 거죠. 그 다음에 캐나다 차세대 잠수함 수주전이 있습니다. 이게 약 60조 원짜리인데 근데 이거 여러분 지금 상황이 급박합니다. 지금 막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지금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는데 하지만 캐나다 국민들은 알아요. 어디를 선정해야 되는지. 제가 캐나다 있는 저기 갤러리 같은 사이트들 다 들어가 봤어요. 그 댓글 다 조사해봤거든요. 댓글 제가 다 볼 줄 압니다. 예, 다 그 구글 번역기 돌리면 다 돌려져요. 근데 거기 다 뭐라고 하냐면 당연히 한국 걸 사야 되는데 왜 독일 걸 사려고 하느냐. 캐나다 너희 정부는 왜 우리 정부는 바보 아니냐. 한국의 SLBM으로 미사일까지 발사한 잠수함에서 미사일까지 발사하는데 왜 이걸 안 사고 다른 거 살려고 하느냐. 하지만 방위산업은 오로지 성능과 가격으로 결정나지 않습니다. 정치적 이슈가 반드시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거는 끝까지 모른다 아직. 자, 근데 조선업 현재 PR 15배로 다시 저평가 국면으로 들어왔습니다. 자, 2025년 4분기 실적이 조금 부진했는데 부진했다 치더라도 지금 PR 15배로 저평가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공략하는 게 상당히 좋은 선택이다. 이렇게 좀 얘기 드리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요거는 히든 종목입니다. 히든 종목. 아래에다 QR코드를 스캔하고 들어오시면 제가 이 종목명 투자율 알려드리는데 이 종목 제가 약 120%의 수익률을 2025년에 한번 기록한 적이 있어요. 기록하고 주가가 그냥 계속 누워 있습니다. 레벨 다운해서 또 레벨 다운돼 있죠. 예. 근데 이 회사가요 4년에서 약 5년치의 일감을 수주한 상태. 이미 갖고 있어요. 그 정도로 일이 넘쳐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여기서 카타르 LNG 프로젝트 수주해버리면 또 우리가 또 그러니까 안 할 수가 없는 게 이거 카타르에서 발주하는 LNG 이 선을 만들 수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중국 있긴 한데 잠옷 한번 만들어가지고 그거 한번 쪼개져가지고 그거 수리하는 데만 돈이 더 들었어요. 그런 기억이 있는 카타르 과연 중국한테 수주 주겠습니까? 다 우리나라한테 수주 주지? 그럼 여기서 LNG 기자재라는 회사란 말이에요. 이 회사는. 그럼 주가는 지금까지 눌려서 안 가고 있었는데 그러면 영수철을 딱 눌러보세요. 딱 누르면 어떻게 돼요? 펑 튀어오르죠. 그럴 가능성이 있다. 예. 그동안 많이 눌려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실적도 이 종목 PER이에요. 여러분 이 종목 PER이 불과 12배밖에 안 나옵니다. 조선주 평균 15배보다 더 싸요. 얘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이 종목을 좀 보셔야 됩니다. 아래에다 QR코드 스캔하고 들어오시면 이 종목명 투자 전략 자세히 정리해서 제가 알려드리니까 반드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네, 두 번째 이슈 주제로 조선 관련주 갖고 나오셨습니다. 조선주 현재 PER 15배로 저평가 구간이라고 합니다. 관련한 히든 종목 힌트까지 들어봤는데 이 히든 종목은 PER이 12배라고 합니다. 정확한 종목명 궁금하신 분들 하단 QR코드 스캔하시고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이며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